쏟아지는 주문에 식자재 구입에 사업 초반에 주로 많이 놓치시는 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한 제도입니다. 오늘도 세금 고민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조인턴. 네, 첫 번째 사연은 식당 개업 2년차 사장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한 지 2년 차입니다. 실제 연매출은 2억 원인데 세금이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현금으로 구입한 식자재 비용과 상기 임차료 세금 계산서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다시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동생이 나와서 일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자, 누락 경비에 대한 세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아무래도. 사업을 이제 혼자 운영하시거나 이러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쏟아지는 주문에 식자재 구입에 공과금 납부에 정신이 없으셔서 이 가게 운영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세금 신고에 대한 뭐 적합한 어떤 경비를 꼼꼼히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시는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경정청구란 제도입니다. 사실 용어는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내가 환급받을 걸 덜 받았다라고 하면 이걸 요청해서 처리하는 업무가 경정청구입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지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은 납세 의무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고요. 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원리에서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담을 좀 간소화해서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이후에 5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제 신고가 너무 부담이 됐는데 경비 누락된 걸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경정청구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는 게 좀 존재를 합니다. 뭐 법정 판결문이 좀 늦게 나와서 그거를 토대로 이제 세금을 좀 환급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청구를 할 때는 좀 기한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제도가 또 하나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는 누구냐면 세금을 예전에는 신고한 자만 해줬었는데 신고 기한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 시점이 지나고 나서 신고한 사람도 경정청구는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정력입니다. 말을 어렵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내가 세금을 지금 더 납부를 했는데 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정청구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그 경비를 덜 인정받았다라는 게 정말 세법상 맞는지를 과세관청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맞네요 라고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이제 경정청구에 대한 확정을 국세청장 그쪽에서 결국 확정을 내려줘야지 이 경정청구에 대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경정청구를 받고 나서 이 2달 이내에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한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님처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못 챙기는 경비 부분이 있다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먼저 이제 사업 초반에 주로 많이 놓치시는 게 생각보다 우선은 더 많은 지출이 발생을 했구나라고 해서 거기서 우선 놀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급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임대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 요금이 나간다는 생각에 빨리 영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업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이때 혼재가 많이 됩니다. 이 사업주의 사업용 계좌랑 사업용 카드를 써야 되는데 이 급할 때는 막 배우자 카드를 갖고 와서 쓴다거나 이 경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놓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셔서 이 담당 세무사님에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나는 지출 내역을 꼼꼼히 관리를 했는데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하자면 내가 상가 임차를 했는데 임대인이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는 걸 깜빡할 수도 있겠죠. 내가 경비는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적격 증빙을 받는 걸 시점을 놓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월 고정적이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것들에 대한 적격 증빙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말하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다음에 카드 영수증,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이제 못 받는 경우는 사실 뒤에 두 가지보다는 앞에 있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되실 거기 때문에 작성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식자재 구입하실 때 현금으로 또 구입을 많이 하세요. 급하게 이제 근처 슈퍼를 가서 구입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현금 영수증을 안 받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업 첫 해에는 대부분 결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금액은 많고 본인이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은 쓴 경비보다 낮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내가 더 쓴 게 많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안 해도 되겠다. 어차피 내가 낼 세금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해서 세금 신고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건 정말 그 세금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실수라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은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손실이 난 것을 결국은 그 다음 연도에 이득이 생겼을 때 그 이득에서 이 결손금을 차손을 써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 첫 해년도에 내가 1억 원의 차손이 났고 그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큰 이익이 나서 종합소득세율이 40%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방소득세까지 44%가 되겠죠. 그러면 1억 원의 경비를 그때 활용을 하게 되면 세금을 4,400만 원을 결국은 줄이실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데 단순히 결손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나는 굳이 세금 신고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이런 건 좀 최대한 좀 알아보시고 이런 이제 방송도 꼼꼼히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경정청구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내가 지금 예전에 사업할 때 그때 장부를 작성을 하지 않아서 결손을 못 써먹고 그냥 세금 신고를 안 했었는데 그럼 이제 와서 그 장부를 만들어서 그 결손금을 끌어와서 쓸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가능을 하죠. 그 업무를 진행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경정청구의 제도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본인의 이제 결손금도 잘 활용하셔서 그 다음 연도 이득이 생겼을 때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사연 중에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절세 팁도 궁금하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식당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장이든 간에 그 가족이 실제 근무를 한다면 정식적으로 우선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타 직원과 너무 급여의 차이를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법인세법에서는 동일한 직급인데 예를 들어서 대리란 직급인데 이분은 이제 가족이 아니어서 300만 원을 지급을 했다. 근데 가족인데 갑자기 뭐 8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이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도한 경비 처리를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첫 번째로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초반에는 말씀드렸지만 높은 소득세율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결국 결손이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가족이 도와주는 노동력이 직원이라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비 처리가 되겠지만 반대로 어떤 부담이 커지냐면 4대 보험의 부담이 커지실 수 있죠. 고용주랑 이 노동자랑 결국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은 근로자의 조력이 아니라 가족의 조력으로서 우선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사업을 도와주는 조력자로만 하게 되면 오히려 4대 보험에 대한 지출을 좀 막을 수도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근로자의 조력으로 볼지 가족의 조력으로 볼지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각 시기마다 평소 챙겨야 할 경비들 미리 좀 체크리스트를 갖고 계시다가 정리해 두시면 세금 억울하게 더 내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